자, 이번 주제는 실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근의 부호. 이 실근의 부호에서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부호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 영역이라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해하고 거의 암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계들을 암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 풀기 힘들겠죠. 자, 그 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이러면은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양수고, 당연히 양수 두 개를 더하니까 양수겠죠. 이거부터 할까? 여기 보면 두 근이라고 돼 있죠. 두 근. 그냥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왜? 양수 두 개를 더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세 번째는 두 근의 곱도 0보다 큽니다. 양수 두 개를 곱하니까. 그죠? 자,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모두 음수라고 하면은 위에 세 가지 조건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음수 두 개를 더하니까 0보다 작겠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양수입니다. 음수 두 개를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입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이때는 두 근의 곱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음수다. 개념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요거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외우세요. 곱이 음수다. 자, 네 번째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 3번까지는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좀 기본 문제로 선생님이 점수를 주는 문제를 낸다면은 아마 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깔끔하거든. 깔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두 근의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뭐냐면은 양의 근, 첫 번째가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양의 근은 3인데 음의 근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는 자, 일단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곱을 봐야 돼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조건을 보셔야 돼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대 경우입니다.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를 보는데 당연히 부호가 다르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다를 봐야 되고, 두 근의 합, 이 음수 쪽이 크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면 얘는 플러스 1 정도.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음수가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의 근의 절대값과 음의 근의 절대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근의 합이 0 되겠죠. 0 되고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부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일단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곱은 계속 음수를 유지합니다. 근데 이 양의 근과 음의 근의 크기,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합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암기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이야기고, 곱이 음수다라는 말은 두 개가 부호가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두 근의 합이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얘죠, 얘.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이니까 3, 1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죠? a 값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수입니다. 음수. 그래서 곱을 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c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죠. 이게 음수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a는 1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은 3 하나 나옵니다. 답은 3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3 둘 다 답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3만 답이 돼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 기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는 세 가지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먼저 판별식을 보게 되면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판별식 b제곱 a죠. 마이너스 4ac 1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5a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여기서는 얻을 수 있는 결론이 a가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죠? 두 번째,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루트 a죠. 자, 루트 a는 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이상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0보다 크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조건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볼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1 빼기 a가 됩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건 결론적으로는 5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이때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p 더하기 q입니다. 여기 5 곱하라 이 말이죠. 그지? 그럼 4가 될 거고 얘 더하게 되면은 답은 5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죠? 이거 외우면 쉬운데 안 외우면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문제입니다. 앞에서 다뤘던 두 가지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고 지금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노골적으로 앞에 문제에서는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아니면 노골적으로 양의 근의 절대값과 음의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춰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힘든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캐치하는지 잘 보세요. 자, A가 2보다 작다 인 실수일 때 2차 방정식, 그죠?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쌤이 앞에서 뭐라 그랬죠? 불편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값은 항상 불편해요. 그래서 절대값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부호를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부호를 정할 것이냐?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랬으니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을 봤더니 마이너스의 예, 그러니까 2 빼기 a입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봤더니 2a 빼기 4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조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조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A가 2보다 작으면, 얘 보세요. A가 2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라는 거 알겠죠? 결론적으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A가 2보다 작게 되면은 얘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게 되면 얘도 음수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또 음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해서 음수고 곱해서 음수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곱해서 음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이야기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쳐다보세요. 이렇게. 아, 그러면 절대값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호를 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알파든 베타든 뭔가 하나는 음수일 겁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알파가 음수라고 보고 베타가 양수라고 보세요. 뒤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반대로 할까? 자, 깔끔하게 알파가 양수라고 보고 베타가 음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 자체가 얘 음수니까 양수니까 알파로 나오겠죠. 얘는 음수라고 봤으니까 마이너스 베타로 나올 겁니다. 결국 저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알파 빼기 베타가 루트 65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문제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요거 보이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게 A 값을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자, 합을 알고 있고 곱을 알고 있고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이용해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곱셈 공식 변형식에 의해서 이거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4 알파 베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루트 65를 집어넣고 제곱하면 65가 되겠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2 빼기 a를 집어넣습니다. 빼기 4배에 알파 베타 자리에 2a 빼기 4 이렇게 집어넣고 자, 이 식 풀면은 바로 a값 나옵니다. 자, 정리해볼까? 65는 자, a 제곱에 자, 여기서 a 제곱 나왔고 그죠? 자, 마이너스 4a 나오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8a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2a. 그 다음 여기 4가 나오고 여기 16이 나옵니다. 그럼 더하기 20 되겠죠? 자, 풀면 a 제곱에 마이너스 12a에 넘어오면은 빼기 45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3이랑 15랑 하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결론적으로 a 값은 15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a가 2보다 작다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2보다 작다고 돼 있죠? 자, 그럼 당연히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해졌으니 두 근의 합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0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푸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거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마이너스 1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5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면서 답은 마이너스 14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해되죠? 절대값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두 근의 곱이 얼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숨겨서 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심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금 특이한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오롯이 그냥 방정식의 개념으로 풀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래프로 문제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래프로 문제 풀 수 있긴 한데 그래프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해집니다. 많이.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 방정식으로 좀 풀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생각. 자, 이게 뭐냐면 이것만 좀 알면 돼요. 이것만 좀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런 성질을 알고 있죠. 절대값 a를 제곱하면은 절대값 성질 중에 얘는 a 제곱입니다. 절대값 성질 두 개는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곱하면 절대값 ab가 됩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는 꼭 참고해서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냐면 이게 절대값 x 보이죠? 그 다음에 x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예요. 자, 근데 이거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통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x의 범위를 나누어서 통일을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여기 성질 적어놨죠? 여기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적어서 통일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식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절대값 x의 제곱에 빼기 2배에 a 더하기 2의 절대값 x, 그죠? 더하기 a 제곱에 더하기 2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보느냐?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죠. 2차 방정식은 아닙니다. 절대값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또 절대값 쓰면 불편해. 절대값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절대값 x를 치환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치환된 문자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겁니다, 이거.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게 이겁니다. 자, 이 식을, 요 주어져 있는 식을 요렇게 절대값 씌워서 바꾼 다음에 이걸 치환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자, t 제곱에 마이너스 2에다가 a 플러스 2에 t 더하기 a 제곱에 더하기 2a 더하기 2는 0이 되고, 이게 지금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바뀌겠죠. 그죠? 이제 이걸 푸는 겁니다. 이걸. 자, 그러면 이걸 말을 붙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t의 값, a의 값.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t에 관한 방정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 조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자, 먼저는 두 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근이 있어야 되고 그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이겠죠. 조건으로 문제 풀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은 일단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자, 판별식은 b-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개하면 a제곱 날라가고 4a, 여기 4a 나오죠. 자, 마이너스 2a 나오니까 2a, 4가 나오고 빼기 2가 나오니까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양수인 두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2배의 a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a 값은 2 약분시키고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의 곱이
a제곱에 플러스 2a의 플러스입니다.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요 식을 처리하는 방법도 잘 보세요. 이거는 요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입니다. 자, 근데 얘는 제곱이죠.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a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근데 거기다가 1을 더해놨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에다가 1을 더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a가 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a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0보다 큽니다. 그 말은 a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식의 부호를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요걸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쌤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2차 함수를 배웠을 테니까 얘 판별식을 보게 되면 음수입니다. 음수라는 말은 이미 x축 위에 그래프가 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뭘 넣어도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모든 실수인 거죠. 요 부등식의 답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모든 실수다. 이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이 세 개의 공통범위.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아, 예. 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돼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번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근의 부호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만한 내용은 이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은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